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소방기술산책 제81보입니다. 재연설비 이야기 49번째, 특별피난계단 재연수비 7번째 이야기로서 제목은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연은 폐기되어야 한다 6, 내용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현재의 견해를 알아본다 2,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2입니다. 오늘은 제80보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있었던 저의 부속실 단독 재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그걸로 재연기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2022년 2월 10일이었죠. 저의 소감을 제79보에서 이제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기술사회 공식 회의록이 지난 3월 2일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회의록을 소개하고 저의 반박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 재연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잠시 보면은 명단은 가렸습니다. 2월 10일 총 11명 참석. 그다음 회의 안건 제가 제기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회의 내용은 제가 2개의 문제 제기, 계단실에 외부로 사람 출입이 없다라고 가정되어서 즉 밀폐되어 있다고 성능 검사 및 설계하고 있다. 또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다고 가정해서 설계 성능 시험하고 있다. 그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 토론에서 한 세 개의 지금 문제를 발표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의 반론에서 다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재연기술부문 회의록에 대한 반론,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에 대한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과 회의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보충 설명사항, 회의 내용 이래 저의 발표 내용인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제 첫째 문제인 계단실의 외부 출입문 개방을 설계와 성능 시험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래서 토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두 번째 문제 제기인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여 설계와 성능 시험하고 있다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토론이 없었다. 전번 69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지 부속실 단독 재연이 문제 없다는 얘기만 있었다는 것이죠. 회의록의 기술 토론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계단실에 연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해당 층 높이, 동일 높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압력이 부속실이나 계단실이나 기압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재연 성능 구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발언은 그때 회의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카톡을 보내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은 회의하고 며칠 뒤에 회의했던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은 외피가 실링 된 밀봉된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속실과 계단실 간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계단실, 부속실, 거실의 기압이 거의 층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기술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통화하였습니다. 재연설계에는 밀봉되지 않은 건물로 보고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외피 밀봉이 아닌 건물도 많고 이 외피 밀봉은 재난 시에는 파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위에 성능 구현에 문제 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과는 통화상으로 수긍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중복 설명해 본다면은 63빌딩과 같은 외부를 밀봉하는 밀폐하는 구조의 초고층 건물에서 평시 정상 상태의 건축물에서의 현상은 밀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계단실이나 승강로에서 발생하는 꿀떡 효과가 전 거실로 다 미치도록, 그러니까 아래층은 진공이 걸리면 전 거실까지 진공이 걸리도록 하고, 저기 기압이 높아지는, 고층부는 그렇게 기압이 높도록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층에서 외부와 환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중앙 에어컨에 의해서 그 외기 공급과 그러니까 비행기 양과 같이 지금 우주선이죠. 하나의 비행기 그 안에 기압을 강제로 관리하는 건물이지요. 그래서 계단실 기압과 거실 기압이 이제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겨울철 저층부 화재를 상상해 보면은, 그러니까 63빌딩 1, 2층, 3층 뭐 이런 데서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면은, 그때는 화재실이나 1층의 방풍시설과 외피 밀봉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그때 63빌딩 그 방재 훈련한 그 영상을 보도된 걸로 봐서는 뭐 6층에 유리창을 하나 떼어내고 그리로 탈출하고 또 그리로 소화수를 방수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즉 그 외피는 깨지는 것이 재난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아래층 진공 상태이던 것이 깨지면은 대기압 상태로 기압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화재실은 대기압이다. 근데 계단실은 승강로는 음압인 상태다. 그러면 그 연령기가 그리로 딱 막 빨려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상승해서 고층부의 연기와 열기를 전파시키는 대형 사고로 발전되는 것이 그 고층 건축물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걸 해결하겠다고 특별 피난 계단 재현 설비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우리 소방기술자들이 까맣게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거가 부속실에 과압이 걸리냐 여기에만 막 신경 쓰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재현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술해 놓은 연돌 효과는 추가적인 연돌 효과,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 건축 계획적으로 방풍실을 계획하거나 양압 설비를 하는 등 건축 분야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소방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한 분이 있는데, 이 발언은 평상시 정상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그런 계획을 해서 그걸 합니다. 그렇지만은 화재가 발생한 비상 상황 하에서는 평상시의 방풍실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이거는 이제 정상 상태일 때는 국토부가 이것을 건물을 관리하더라도 불이 나면 소방청에서 건물의 그 관리, 화재, 소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비상 상황에서는 거기에 꿀떡 효과를 제거한다 어쩐다 하는 것이 소방의 일이에요. 여기 적었죠. 평상시의 건물 관리는 국토부일 것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청이 인수받는다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얘기는 그때 생각이 안 나서 못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 분야 기술자와 같이 재현 설계를 하자는 말이냐. 이것은 재현 설계 독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현 설계 시 말이야 건축 사무소와 연돌 효과 고려를 논의한다는 말이냐. 이게 가능한 말이냐. 뭐 이런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은 뭐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월권이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69부에서도 했었는데 뭐 그 혼자 주장이지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그 11명 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예, 이럴 경우는 재현 설계를 건축 설비로 넘겨야 맞죠. 예,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고, 그래서 소방 서적을 한번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남상북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서는, 거기서는 부속실 재현만 다루고 있습니다. 계단실 재현은 여기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가진 책이 2015년 건데 아마 뭐 더 보충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 저도 이 소방기술사 공부할 때 이 책을 많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었는데 아마 이걸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소방기술사 아마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옳다 머릿속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여영주 기술사님이 지은 연기제어공학을 보면은 거기 248쪽에 5.8절에 초고층 빌딩의 연기제어 뭐 챕터가 여기는 있어서 상당히 여러 장 그 초고층 빌딩 그러니까 연돌 효과를 고려하는 얘기들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명 재현공학이라는 책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8회에 걸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책인데요. 여기는 제7장에서 계단실 재현을 아주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총 기술량이 18페이지에 이르고 예제가 5개나 여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수 재현 오디세이를 또 뒤져보니까 그 1편 이론편에 2.4장의 연돌 효과를 다루고 있고요. 제2편 재현 시스템 재현에 필요한 요소 장치들에서 계단실 그 연돌 효과를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재현 공부를 안 한 분들이라고 내가 막 그 아주 직선적인 말도 거기서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책을 좀 봤다면은 그분이 이런 소리를 이 책을 이 3개 책만 좀 보셨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위서적 4권에서 보면은 연돌 효과 저감을 건축에 요구한다, 건축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 화재 시에도 연돌 효과에 대해서 건축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라는 재연기술위원회에서 거론된 견해는 소방청에도 전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 제안한 소방청 답변에서 연돌 효과 처리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언급을 한 것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소방기술사업의 공식 견해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건축물 사용 시의 연돌 효과 처리는 건축에서 할 일이지만은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우리 소방기술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다시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저의 생각과 너무 차이나는 말씀들을 하여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주 싫어하시던데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합시다. 지금 대화가 참 될 수가 없네요 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다음 3번째 계단실 문 미폐세의 기준으로 제시한 38파스칼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자동 폐쇄 장치의 힘이 37뉴턴 이상이 이제 닫힐 때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최소치 37뉴턴이 작용한다면은 우리가 폭 1m, 높이 2m짜리 그 방화문에서 38파스칼의 찹이 그 이하로 있어야 계단실 문이 닫힌다. 이런 거를 제가 그 설명서에 그 발표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폐쇄 상태일 때 그 개방력 계산하는 공식을 역산해서 만든 공식이다. 그래서 이건 적합하지 않은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다 적어 놨는데, 그 역학적으로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도 풀이가 되고, 아래 설명을 하겠는데, 저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단실 문의 미피에서는 90도 개방 상태, 45도 개방 상태 등 문의 개방 정도에 따라 압력이 변한다 하는데, 이게 90도 개방, 45도 개방되면은 그때는 계단실 압력이나 부속실 압력이나 그거 한 1파스칼 이하 정도로 차이 날 정도로 압력이 같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다가 정지하는 시점, 그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걸 해석한 건데, 그 해석의 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게 이 대화가 안 되어서 참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것을 그 닫히다가 정지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게 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거실에서 부속실로 나올 때의 필요 개방력 계산 공식은 이제 F는 이렇게 FR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커야 된다. 여기서 F는 여기 사람이 작용시키는 힘이니까 그것이 이제 자동으로 닫힐 때 여기 제로가 돼야 될 것이고, 요 델타 P 이 부분이 방향이 이것이 이제 반대편으로 되는 거다 해서 마이너스 델타 P를 대입하면은 요 공식이 그대로 이게 유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금 역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개방되는 평면을 그리면은 부속실이 있고 계단실이 있으면은 문이 이렇게 열려서 개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 폐쇄 장치가 MOR가 작동되고 있고, 델타 P에 의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손잡이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손을 안 대는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문이 닫히는 모멘트, 이거는 MOR에 의해서 닫히죠. 그래서 MOR, 그거가 이제 닫힌 모멘트죠. 그 닫힌 모멘트는 여기 힘이 37뉴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FR 37뉴턴 곱하기 W-D, W 분폭 -D 하는 걸로 문 닫히는 모멘트를 식을 세우고, 문 열린 모멘트는 A 델타 P라는 이것이 A는 이게 문 면적입니다. 거기가 이제 여기에 맨 가운데 적용된다고 해서 이건 문 열린 모멘트죠. 그래서 거리 2분의 W 이걸 곱한 것이 문 열린 모멘트예요. 그래서 문이 닫힌 모멘트가 커야 문이 닫히겠죠. 그래서 문 닫힌 모멘트 FR W-D 이것이 열린 모멘트 A 델타 P 곱하기 2분의 W 하는 것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P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요 식이 유도가 돼요. 이것이 위에 있는 방금 거기서 제시한 이 식인데, 이것이 역산난 공식이라 가지고 잘못이다. 정상 상태 공식을 적용하는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회의록에 써버려요. 정말 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 하여튼 45도, 90도 그거는 막 얘기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모두 이거는 틀린 말이다. 그리고
하여튼 이 결론을 낸 것들이 저희 주장이 전혀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 공지에다가 댓글에 아이고 도저히 좀 공부 좀 하세요 이런 댓글을 무례한 댓글을 달았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올린 글이니 회원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좋은 문제 제기다. 향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 견학을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 지속적으로 토론해보자 했는데, 저는 이 현장 견학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공학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날에 참석하신 어른들을 봐서는 이 공학적 대화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재현공학 책을 본다든지 좀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 상세한 지금 거의 50개의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던 거를 쫙 적어놨는데 그걸 좀 들어봐 가지고 한 달쯤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공학적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이 회의록을 통한 소방기술사 회의의 견해를 보시고 그리고 저의 반론을 들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제80부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 소방기술인 여러분은 국가가 인정한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관리 기술자인 셈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국감장의 국회의원 질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희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현이 문제없다는 소방기술사회의 입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기술사들 그리고 기술인들이 안전지식에도 문제가 있고요. 안전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위험성이라도 주장된다면 거기에 대해 개선할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서 당연한 임무이고 국민에 대한 임무일진데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를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소방기술인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래야 소방기술인의 입지가 공고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